안녕하세요. 저는 PwC 컨설팅에 근무하는 컨설턴트입니다. IFRS 17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 소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IFRS 17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4개의 목차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IFRS 17 기반의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 필요한 추진과제는 그 중에 어떤 것인가요? IFRS 17 추진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IFRS 17 기반 경영관리 체계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FRS 4든 IFRS 17이든 경영관리 기본 개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관리회계의 목적, 즉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영계획 수립, 경영실적 분석, 조직 성과평가, 업무 개선 등 관리회계 정보 활용 프레임워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의 산출이라는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IFRS 17 기반의 경영관리를 위한 추진과제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IFRS 4 때와 마찬가지로 IFRS 17의 손익정보가 경영관리 목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보완 가공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관리 기본구조인 플랜, 두, 시 그리고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플랜은 경영계획, 두는 관리결산, 시는 경영성과 분석이고 피드백은 경영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IFRS 17 제도하에서의 경영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추진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 기반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계획 추진과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FRS 17 회계제도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손익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미래 경영 변화에 맞게 손익을 예측하는 포캐스팅입니다. 세 번째는 본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인 마감월 마지막 주차에 미리 손익결산 결과를 추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뒤에서 이어지는 상세 설명에서는 사업계획과 포캐스팅에 대해 다루고 월중 추정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인 IFRS 17 사업계획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 주체, 계획 PL 산출 로직, 작업 방식, 목표 손익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IFRS4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 계획 수립 주체는 경영관리팀 뿐만 아니라 IFRS 17 결산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IFRS 17 계획 PL이 실적과 마찬가지로 미래 캐시플로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IFRS 17 결산 체계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IFRS 17 계획 PL을 산출하는 방식은 계획 과정과 최적 과정을 활용하여 미래 캐시플로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계획 손익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IFRS4의 손익 산출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IFRS 17 사업 계획은 미래 캐시플로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IFRS4 사업 계획처럼 엑셀 수작업으로 수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IFRS 17 사업 계획의 목표 손익 시뮬레이션은 IFRS4의 직접 손익 구성값을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 과정을 변경하여 미래 손익을 추정하는 작업으로 수행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IFRS 17 사업 계획이 IFRS4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IFRS 17 경영계획을 엑셀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부채 결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FRS 17 실적 부채 결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적값 대신 계획값을 넣는다면 같은 결산 로직으로 계획 결산이 된다는 간단한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적과 계획의 레벨이 다르고 가정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구조 변화를 줘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획 수립 시즌인 8월에서 11월까지는 수시로 계획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 부채 결산과의 병행 운영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원하는 시점에 계획 결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IFRS 17 실적 결산 시스템의 캐시플로를 활용하되 부채 결산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구현하여 계획 결산을 하는 방안입니다. 계획 요약 레벨에 맞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실적 캐시플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은 방안입니다. 무엇보다 실적 결산과 무관하게 원하는 시점에 수시로 계획 결산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별도의 계획 부채 결산 시스템을 구현했을 경우 데이터의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계획 결산을 위해서 실적 마감 후에 요약 현금 흐름을 생성하고 생성한 요약 현금 흐름에 계획 신계약 및 계획 가정별 변동 증감률을 후속 반영하여 예상과 계획 현금 흐름을 산출함으로써 계획 부채 결산을 수행합니다. 경영계획의 또 다른 추진 과제인 포캐스팅 체계 구축입니다. IFRS 17 자체가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체계이기 때문에 미래 환경 변화를 손익으로 예측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영관리 업무가 될 것입니다. 즉, 포캐스팅 체계는 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내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IFRS 17 기준의 재무 영향 수준 파악을 위한 수시 전망 및 시뮬레이션 체계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IFRS 17 체계에서의 경영 계획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IFRS 17 체계에서의 관리 결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